루피를 향해 마스가 수많은 황금빛 화살을 날렸지만 그 순간 누군가가 나타나 황금빛 화살을 모조리 베어버리는 데 성공했고, 오로성 전원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참격이라 저 정도로 강력한 참격을 구사할 수 있는 자는 없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안개가 걷히며 조로의 모습이 드러났고, 조로는 웃음을 지으며 루피 도우러 왔다, 설마 밀리고 있었던 건 아니겠지 라고 물었고, 루피는 웃음을 지으며 니시시시 타이밍 좋은데 안 그래도 괴물들의 저항이 심해지는 찰나였는데 라고 말했고, 로우는 롤로노와 조로 얼마 전까지 와노쿠니에 있었다고 들었는데 벌써 이곳까지 온 건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스조로는 조로를 보며 매우 분노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롤로노와 조로, 나를 꺾은 뒤 곧바로 이곳으로 향했던 것인가? 이번에야말로 기필코 와노쿠니와의 악연을 꺾고 말 테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마스는 분명 밖에선 콩이 지키고 있었을 터인데 삼선장에 이어 롤로노와 조로까지 나타나다니 설마 콩이 쓰러진 건가? 라고 말했고, 세터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며 콩이 배신했을 가능성은 적다, 그 녀석은 다음 불로수술 대상자 1순위, 본인도 그걸 알텐데 어리석은 짓을 할 리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이곳에서 오로성을 모조리 베어버린다, 루피 네가 이무라는 녀석을 날려버려라, 세계정부 타도까지 한 걸음에 가는 거다 라고 말합니다. 루피, 조로, 키드, 로우는 최종 페이지에 돌입한 오로성을 보며 이들이 이전보다 확실히 강해졌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와노쿠니에서의 항전을 떠올리며 분명 저 영감이 마지막 기술을 쓸 때 반인 반마가 아니라 말과 인간이 분리되었던 것 같았는데 착각이 아니었군, 아직 숨겨진 패가 더 있었나 라고 말했고, 나서조로는 조로와의 대결을 떠올리며 분명 그 대결은 이 녀석의 승리가 맞다, 최종 페이지에 돌입했다고 하더라도 이 녀석을 이기지 못했겠지, 이 녀석의 경지는 이미 도신 류마와 대등하거나 그를 넘어선 상태, 하지만 와노쿠니에서의 목적은 고대변기 플루톤을 탈취하는 것, 목적은 달성했으니 승부에 연연하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말하며 조로의 강함은 인정함과 동시에 자신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 자신이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코웃음을 치며 추하군, 매의 눈조차 능가한 실력을 가진 검사가 그런 썩어빠진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나스조로에게 돌진하였고, 일합 참사를 사용하여 나스조로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세턴이 나타나 촉수를 사용하여 조로의 심장을 공격하였고, 조로는 공중으로 몸을 비틀며 세턴의 촉수를 모조리 베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내 세턴은 촉수를 재생하는 데 성공했고, 뒤이어 바코츠를 타고 빠르게 이동한 나스조로가 조로를 베어버리려 하였고, 조로와 나스조로의 검이 충돌하며 엄청난 충격파가 형성되었고, 오로성과 루피조차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세턴은 도시는 나와 나스조로가 맞도록 하지 라고 말하며 빠르게 조로와 나스조로를 향해 날아갔고, 키드와 로우가 이를 막아서려 합니다. 그러나 마스가 이들의 앞을 막아섰고, 마스는 이치마대의 날개를 힘차게 휘저으며 엄청난 폭풍우를 일으켰고, 키드와 로우를 공중에 띄워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애송이들을 빠르게 정리하고 합류하마 라고 말하며 신의 장난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로우와 키드의 패기를 흡수하였고, 머큐리와 피터는 동시에 루피를 들이박아버리며 루피를 멀리 날려버리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내 루피는 충격을 흡수한 뒤 고무고무 총난타를 사용하여 머큐리와 피터를 공격하나 머큐리는 사탄의 방패를 사용하여 이를 막아냈고, 피터는 자신의 몸 전신에 무장스패기를 두르며 루피의 공격을 막아섰고, 루피와 머큐리, 피터와의 대결이 시작되었고, 조로와 나스조로, 세턴, 그리고 키드, 로우와 마스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빙크스는 순식간에 럭키루와 빌딩 스네이크를 제압한 이후 곧바로 레드포소를 향해 뛰어들었고, 벤베크맨을 제외한 이들은 위화감을 느끼긴 했지만 빙크스를 샹크스라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하지만 벤베크맨만큼은 냉철한 모습을 보이며 럭키루와 스네이크를 하나만에 처리했더라, 상당한 실력자로군, 어쩌면 샹크스보다 더, 거기다 샹크스와 흡수한 저 외형, 악마의 열매 능력으로 변한 것이라면 패기를 통해 능력이 느껴질 텐데 아무런 능력도 느껴지지 않는 것을 보면 저자의 외형이 샹크스와 판박이라는 건가 라고 말했고, 야솝은 뭐 그럼 저자가 선장의 쌍둥이라도 된다는 거야, 선장에게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는데 라고 말했고, 혼고는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 개자식이 감히 누구를 흉내내는 거냐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빙크스를 공격하였으나 빙크스는 너무나도 쉽게 혼고의 공격을 막아섰고, 빙크스는 웃음을 지으며 역시 샹크스와 함께 빨간머리 적단을 지탱하는 벤베크맨, 당황스러울 법한데 냉철한 분석이로구나, 하지만 압도적인 실력 앞에서는 분석도 전략도 그 무엇도 무용
애용지물이다 라고 말한 이후 T4를 사용하여 강력한 참격을 날렸고 순식간에 혼고운 몬스터 봉크펀치가 쓰러집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위기를 직감하며 빨간머리 적단 전원에게 대피령을 내렸고 빙크스는 굳이 이들을 쫓을 이유는 없었고 벤베크맨을 포함한 간부만을 마무리 지으면 되었기에 떠나가는 빨간머리 적단을 그냥 놓아줍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벤베크맨 보면 볼수록 탐나는 녀석이군.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동료들을 먼저 챙긴다라. 실력에 머리에 인품까지 갖춘 녀석이군 이라고 말했고 벤베크맨은 담배를 피며 후 그런가 그럼 한 가지만 대답해주게. 네 녀석은 도대체 누구지? 어째서 샹크스의 얼굴을 하고 있는 거지? 라고 물었고 빙크스는 네 녀석도 부선장이라면 잘 알테지. 샹크스의 친부가 누구인지 나 역시 피그랜드 가문의 인물이라고 보면 된다 라고 말했고 벤베크맨은 역시 그런가 그렇다면 네 녀석이 샹크스가 아닌 것은 확실해졌고 아무런 부담없이 네 놈을 상대할 수 있겠군 이라고 말한 뒤 곧바로 자신의 총을 꺼내들었고 야솝, 라임주스, 하울링겜 역시 전투를 준비합니다. 빙크스는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빨간머리 적단의 간부들을 보며 악마일매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선 힘들다고 판단했고 곧바로 악마일매 능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치 검은 수염의 어둠 열매처럼 빨간머리 적단의 선박 전체가 짙은 어둠에 잠식되었고 레드포소가 침식되어 갑니다. 그리고 빙크스의 능력은 사람 열매 모델 하데스라는 게 밝혀졌고 생명력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죽음의 신 하데스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밝혀집니다. 야솝은 빙크스가 능력을 사용한 이후 마치 검은 수염 티치가 떠오르는 능력이군. 하지만 능력만으로는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자신의 총알에 무장색 필기를 누른 이후 빙크스의 심장을 노려 총알을 발포합니다. 그리고 야솝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명사수였기에 야솝의 총알은 빙크스의 심장을 향해 정확히 날아갑니다. 하지만 총알이 빙크스에게 닿기 직전 총알이 그대로 부식되어 버렸고 야솝의 총은 빙크스에게 닿지조차 못합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빠른 속도로 야솝에게 다가와 자신의 검에 폐양색 필기를 휘감은 이후 야솝의 복부를 찔러버리는데 성공하였고 야솝은 생명력을 흡수당하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야솝 역시 럭키루와 마찬가지로 미라와 같은 모습이 되었고 벤베크맨은 저 녀석은 생명력을 흡수하는 힘을 가졌나 라고 말했고 빙크스는 빠르게 라임주스와 하울링겜마저 처리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홀로 남은 벤베크맨을 보며 진정한 강자라면 부딪혀보지 않고도 힘의 차이를 아는 법, 감히 세계정부에 대항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고 벤베크맨은 최후의 대결을 준비합니다. 조로가 난입한 이후 오로성과 초신성으로 불렸던 자들의 대결이 시작되었고 머큐리와 피터가 루피를 도맡아 상대하려 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앞서 오로성 전원을 상대하며 꽤나 지친 상태였고 머큐리 역시 앞선 대결로 인해 지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피터는 체력적으로 아직 여유가 있었고 피터는 곧바로 루피에게 다가오며 사구태와 사용수를 사용하여 루피를 모래구덩이 같은 곳에 빠뜨렸고 피터가 소환한 거대한 모래구덩이 속의 모래는 생명력을 앗아가는 능력이 있었기에 점점 루피의 능력이 해제되어 가기 시작했고 루피의 머리가 반쯤 검게 돌아옵니다. 하지만 루피는 이런 장난같은 기술로는 소용없다고 라고 소리친 이후 무장색 필기를 사용하여 피터의 능력을 무효화시키는데 성공했고 루피의 머리는 다시 하얗게 물듭니다. 그리고 루피는 땅을 곰으로 변환시킨 이후 땅의 반동을 이용하여 순식간에 피터에게 접근하였고 고무고무 던 천둥의 도끼를 사용하여 자신의 발을 매우 거대하게 만든 이후 그대로 피터를 내려 찍었고 피터는 피를 토해내며 그대로 땅에 처박힙니다. 그리고 머큐리가 다가와 사탄의 저주를 사용하여 순간적으로 루피의 움직임을 느리게 만든 이후 사탄의 검을 사용하여 루피의 복부를 찔러버립니다. 하지만 루피는 찰나의 순간 머큐리의 검을 곰으로 변환시켰고 머큐리의 검은 루피의 복부를 뚫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머큐리의 투구에 달린 봉이의 뿔을 잡은 이후 머큐리를 그대로 땅으로 내려 찍었고 머큐리는 속수무책으로 루피의 공격을 허용하며 충격을 입습니다. 하지만 이내 피터가 전장으로 복귀하였고 피터는 자신의 이빨에 무장색 필기를 눌러 일시적으로 자신의 이빨을 흑화시킨 이후 루피를 물어버렸고 루피는 팔에 큰 상처가 남과 동시에 피가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피터는 또다시 루피의 생명력의 일부를 흡수했고 루피는 성가시 닿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저 호랑이 녀석 아까부터 계속 힘을 빼앗아 가잖아. 이대로 가다가 위험할지도 모르겠는데 라고 중얼거리고 그 순간 루피의 폐양색 패기가 이질적인 형태로 방출되었고 피터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이건 그의 패기 라고 말했고 어큐리 역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만약 저 애송이가 폐양색 패기를 그와 같은 경지로 다루게 된다면 이 작전은 숲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라고 소리쳤고 피터는 다행히 아직은 미숙한 모양이군. 하지만 방심할 수 없다. 아까에 이어 벌써 두 번째. 언제 패기를 각성해도 이상하지 않다 라고 소리칩니다.
루피가 워큐리 피터와 싸우고 있는 사이 조로와 나수조로 세턴의 대결이 이어졌고, 나수조로는 조로의 강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한순간의 방심은 곧 패배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세턴은 조로를 조금은 무시하고 있었고, 제 아무리 조로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회복력이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세턴은 조금은 전략적으로 대결에 임하기 시작했고, 곧바로 조로를 마무리 짓고 워큐리 피터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로에게 달려든 이후 만독 천수를 사용하여 약 1만 개에 달하는 독폭탄을 조로에게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조로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1만 개에 달하는 독폭탄의 최종 정착지를 정확히 읽어냈고, 도신류에는 폐학색 패기를, 화도일문자에는 무장색 패기를, 엠마에는 아무런 패기를 두르지 않은 이후 3도류 중독 처치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1만 개의 독폭탄을 모두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이후 조로는 빈틈을 허용한 세턴에게 다가가 일합참살 요괴 사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세턴을 나노 단위로 썰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세턴은 곧바로 재생하는 데 성공하였고, 세턴은 여유로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세턴의 팔이 완전히 잘려나가 버렸고, 세턴은 내 회복력으로도 소용없는 건가? 라고 소리쳤고, 나스조로는 도시는 결코 만만히 볼 적이 아니라네. 어쩌면 저 사내는 이미 류마를 뛰어넘었을지도 모른다네. 최후를 맞이하는 건 우리일지도 모른다. 라고 말하며 조로의 강함을 인정해 주었고, 조로는 이 세상에 내가 배지 못할 것은 없다. 라고 말하였고, 세턴도 조로의 실력에 경의를 표하며 선장 못지않은 실력이구나. 이제 명실상부 역대 최강의 검사가 되었어. 하지만 그 정도로 나를 죽일 순 없다. 라고 소리쳤고, 세턴은 팔을 천천히 재생시켜갔고, 세턴의 팔은 약 하루 정도가 지나야만 회복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빙크스가 순식간에 벤베크맨을 제외한 빨간머리 적단을 모두 쓰러뜨리는데 성공했고, 빙크스의 검 T4는 빨간머리 적단의 피를 흡수하였고 붉게 빛납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분노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총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그대로 빙크스의 머리를 강타하려 합니다. 하지만 빙크스는 자신의 검 T4에 폐양색 패기를 두른 이후 순식간에 벤베크맨의 총을 튕겨내버리는데 성공했고, 빙크스는 폐양색 패기와 참격을 동시에 방출하는 기술이 패왕참을 사용하여 벤베크맨을 공격하였고, 벤베크맨은 충격을 받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하지만 벤베크맨은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순간적으로 충격을 최소화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매우 먼 거리에서 정교한 사격 실력을 선보이며 빙크스의 머리를 정확하게 노렸고, 은총 일격을 사용하여 단 한 발의 총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며 빙크스를 향하여 총을 발포합니다. 그리고 은총 일격의 탄환은 평범한 탄환과는 달랐고, 크기가 거대하진 않지만 매우 빠른 속도와 강력한 위력을 동반한 성스러운 탄환이 날아가는 기술로 사실상 벤베크맨의 필살기격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누가 와도 파괴하기 힘든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빙크스조차 은총 일격을 완벽히 파괴하지 못했고,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급소를 피해내는 데 성공했으나 벤베크맨의 탄환이 빙크스의 머리를 스쳐갔고, 빙크스의 머리에는 상처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벤베크맨의 최후의 일격을 인정해주며 아쉽구나, 상대가 나라서 마지막 일격은 훌륭했다 라고 말한 뒤 사람 열매 모델 하데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주변이 지옥과 같은 공간으로 변한 듯한 환상을 주며 생흡 참검을 사용하여 벤베크맨을 베어버렸고, 벤베크맨 역시 생명력을 흡수당하며 쓰러집니다. 빙크스는 빨간머리 적단을 모조리 쓰러뜨린 이후 알라바스타에 도달하게 되었고,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무형의 공간 속에서 오로선과 삼선장 조로가 한창 격돌 중인 것을 파악합니다. 하지만 빙크스조차 무형의 공간의 정확한 입구를 찾지 못했고, 빙크스는 오로성을 신뢰했기에 그분들이라면 분명 잘 해낼 수 있을 터, 내가 도맡은 임무는 그분들을 보좌하는 것, 더 이상의 지원군을 허용한다면 기세가 꺾일지도 모른다. 빨간머리 적단만이 해역을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것은 아직 샹크스가 알라바스타에 있다는 것인가? 오랜만에 그리운 형제의 얼굴을 보게 되겠군. 이라고 말하며 우선은 샹크스가 무형의 공간 속으로 진입하여 루피와 조로, 키드, 로우를 지원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한편 샹크스 역시 무형의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전투의 기운을 느끼곤 있었으나 정확한 입구를 찾지는 못하였기에 여전히 알라바스타 전역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와 빙크스는 카토레아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카토레아는 나노아나 북쪽에 있는 오아시스로 과거 루피와 크로코다일이 격돌했던 장소이자 알라바스타의 희망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빙크스는 카토레아에서 마주한 샹크스를 보며 나의 형제 샹크스여, 둘이 보는 건 얼마만인지 모르겠군. 나와 아버지가 네가 싼 똥을 치우느라 얼마나 고생한지는 알고 있는 건가. 지금이라도 세계정부로 돌아와라이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조금은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네 녀석까지 나선 건가? 세계정부로 돌아오라니 그게 무슨 소리지? 애시당초 나는 세계정부의 사람이었던 적이 없었다네 라고 말하였고, 빙크스는 여기까진 형으로서의 예의다. 지금부턴 세계정부에 대항하는 반란 분자를 대하듯 대해주지. 빨간머리 샹크스, 이 녀석의 동료들을 모두 베어버리고 온 후다. 같은 꼴이 되고 싶지 않다면 순순히 투항해라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매우 분노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동료들을 설마 알라바스타를 빠져나가는 동료들을 말하는 건가? 그 말이 사실이라면 각오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검 그리폰을 꺼내들었고 샹크스의 폐양색 피기가 카토레아 전체를 뒤덮습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지으며 시련은 인간을 강하게 만들지 샹크스 이제야 그 눈이 사내다워졌구나 라고 말한 뒤 빙크스 역시 폐양색 피기를 발현하였고 샹크스와 빙크스의 폐양색 피기가 충돌하며 카토레아 근처에 있던 모든 생명체가 기절해버렸고 공중에서는 하늘을 나르던 새가 떨어졌으며 지상에도 쓰러진 짐승들이 질비했습니다. 루피와 조로가 각각 워큐리와 피터, 나스조로와 세턴을 맡은 사이 키드와 로우는 자연스럽게 마스와 대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키드는 마스의 모습을 보며 저 녀석 괴수의 모습과 인간의 모습을 번갈아 사용하더니 이제 나의 괴수의 날개를 단 인간이 되었잖아 라고 말했고 로우는 두 개의 능력을 사용하는 자들이 검은 수염을 제외하고도 더 있었던 건가? 상대는 세계정부 최후의 전력 방심은 곧 패배로 직결된다 라고 소리친 뒤 수술수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매우 넓은 범위의 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키드 역시 어사인을 사용하여 자신의 주변의 모든 사물과 심지어 공기 입자에마저 자성을 부여했고 마스의 주변은 그야말로 키드와 로우의 공간이 됩니다. 하지만 마스는 냉철함을 유지하며 장난질을 치는군 애송이들이 라고 말한 뒤 사람 열매 모델 예수의 능력을 사용하여 폐기를 모조리 흡수하는 기술인 신의 장난을 사용하여 키드와 로우의 폐기를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로우는 빠르게 원리를 파악하여 폐기가 흡수되고 있어 어이 저 녀석에게 가까이 접근하지 마라. 무장색 폐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위험할지 모른다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키드는 발끈하며 명령하지 마라. 나는 너의 부하가 아니라고 라고 말한 뒤 일렉트리닉 볼을 사용하여 자성이 부여되었으며 전류가 흐르는 고철 덩어리들을 마스에게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마스는 신의 축복을 사용하여 거대한 방패를 만들어내며 키드의 공격을 완벽히 막아냈고 신의 권능을 사용하여 키드를 자신에게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키드는 무장색 폐기를 사용하여 저항하려 했으나 마스의 능력으로 인하여 상당량의 폐기를 잃어버린 상태였고 결국 키드는 속수무책으로 마스에게 끌려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로우가 나타나 샴블제를 사용하여 고철과 키드의 위치를 바꾸며 키드를 순간이동시켰고 로우는 빠르게 마스에게 접근한 뒤 메스를 사용하여 마스의 심장을 도려내려 합니다. 하지만 마스는 이치마대의 날개를 사용하여 높이 비행하며 로우의 공격을 피해냈고 공중에서 파괴강선을 쏴버리며 로우와 키드를 동시에 불태워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마스는 파괴강선을 사용하여 로우와 키드를 동시에 불태워버린 이후 빠른 속도로 하강하며 자신의 날개에 무장색 폐기를 두른 이후 그대로 키드를 쳐서 날려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키드는 빠르게 자세를 다잡으며 어사인을 사용하여 마스의 날개에 자성을 부여한 뒤 마스를 그대로 땅에 쳐박아 버리는 데 성공했고 로우가 마스에게 접근하여 펑크빌레를 사용하여 마스의 내부에 손상을 입히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마스는 괴랄한 회복력을 선보이며 빠르게 내장 수복 작업에 들어갔고 마스는 마치 불사신과 같은 모습을 보이며 키드와 로우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로우와 키드는 위축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들이 오로성 한 명을 상대하는 동안 루피와 조로가 오로성을 2명씩이나 상대하는 것에 분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스는 밀짚 모자의 재능이 워낙 대단해서 그렇지 저 녀석들 역시 손에 꼽히는 재능을 타고났군. 나와의 짧은 접전에도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는군. 하지만 아직은 애송이들일 뿐이다 라고 생각한 뒤 신의 은총을 사용하였고 하늘에서 황금빛 오로라 같은 것이 내려왔고 마스의 공격력이 더욱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키드와 로우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고 내키진 않았지만 합동기를 준비하여 마스를 쓰러뜨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키드는 준비해라 돌팔이 의사 라고 말한 뒤 자기자기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마스를 잠시 묶어두는 데 성공하였고 이후 댐드 임팩트를 사용하며 전자포를 최대한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로우는 뇌파 형변을 사용하여 마스의 뇌에 손상을 가하는 데 성공하였고 마스는 순식간에 어지럼증과 구토를 일으키며 비틀거렸고 로우는 저 자식이 다음번에도 뇌파 형변에 당한다는 보장은 없다. 한방에 터뜨리는 거다 뾰족머리 자식아 라고 말하였고 키드는 꽤나 오랫동안 모은 댐드 임팩트를 사용하였고 로우 역시 거의 동타이밍의 골든타임을 사용하여 마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로우와 키드의 연속 공격을 허용하게 되었고 전신이 폭발하게 되며 멀리 날아갑니다. 로우와 키드는 연속 공격을 시전한 이후 자신들의 거의 모든 힘을 짜냈기에 매우 지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스는 쓰러져 있었기에 키드와 로우는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스는 천천히 다시 일어났고 마스의 얼굴 절반이 날아가 있었고 날개의 절반이 손실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회복이 진행되고 있었고 마스는 알 수 없는 말을 내뱉으며 키드와 로우에게 다가왔고 키드와 로우는
로우는 조금은 겁을 먹은 듯한 모습을 보였고 키드는 뭐냐 쓰러진 건가 라고 말했고 로우는 의학적으로는 저 정도 손상이라면 움직이지 못할 텐데 젠장 도대체 어떻게 되먹은 몸뚱아리인 거냐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마스는 점점 빠른 속도로 키드와 로우에게 접근했고 대금나수를 사용하여 거대한 손을 소환해냈고 곧바로 키드와 로우를 내려 찍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로우가 샴벌즈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이동하였고 마스의 공격을 피해내는데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스는 검은색 회기를 사용하여 키드와 로우가 이동할 곳을 정확히 캐치했고 빠른 속도로 그곳으로 이동하는데 성공한 뒤 자신의 날개에 폐양색 회기와 무장색 회기를 누른 이후 키드를 정확히 노리는데 성공했고 키드는 충격을 입으며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후 마스는 파기강선을 쏴버리며 키드를 리타이어 시키는데 성공했고 로우는 마스가 키드를 공격하는 사이 감마 나이프를 사용하여 마스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마스는 신의 축복을 사용하여 방어력을 극대화시켰고 로우의 감마 나이프가 마스를 뚫어내는데 실패하였고 로우의 검이 마스에게 그대로 박혀버리며 로우는 마스에게 거리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스는 신의 권능을 사용하여 로우에게 황금빛 번개를 내리쳤고 로우 역시 그대로 정신을 잃으며 리타이어 됩니다. 그리고 마스는 하마터면 인격을 잃을 뻔했군 라고 중얼거립니다. 샹크스와 빙크스는 알라바스타에서 마주하게 되었고 빙크스가 빨간머리 이적단을 모두 쓰러뜨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샹크스는 매우 분노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 샹크스와 빙크스의 대결이 시작되려 합니다. 한편 공은 샹크스와 빙크스가 폐양색 패기를 내뿜자 폐양색 패기를 느끼게 되었고 이 기운은 빨간머리 샹크스 또 한 명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샹크스와 대등한 아니 그 이상의 폐양색 패기를 가졌군. 이 정도 패기를 가진 세계 정부의 전력은 오로성을 제외한다면 미지의 전력으로 불리는 그 남자들밖엔 설마 나조차 정체를 모르는 미지의 전력이 온 건가 라고 말하며 세계 정부에서 보낸 임무를 경계하고 샹크스를 돕기 위하여 곧바로 패기가 느껴지는 곳으로 향합니다. 샹크스는 빙크스와의 대결이 시작되기 직전 세계 정부에는 얼마나 많은 전력이 있지 해군 본부만 하여도 분명한 바다의 패자 거기에 오로성과 사이퍼폴 신의 기사단까지 더한다면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즐비하지 근데 니 녀석까지 얼마나 더 많은 전력들이 대기 중인 것이냐 라고 소리쳤고 빙크스는 웃음을 지으며 괜히 세계 정부가 세계에서 군림해온 것이 아니라네 이 녀석이 존경하는 해적왕 로저조차도 괜히 두 번째 해적왕이 된 이후 세계 정부에 대항하지 못한 게 아니다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두 번째라고 로저 선장이 분명 최초의 해적왕일 텐데 라고 말하고 빙크스는 샹크스 네가 아는 게 전부라고 착각하지 마라 라고 말한 뒤 사생승천을 사용하여 샹크스를 공격하였고 검은색 기운을 띤 참격과 폐양색 비기가 결합된 강력한 참격이 샹크스를 향해 날아갑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가령 로저 선장님이 최초의 해적왕이 아니라고 한들 그분의 긍지만큼은 그야말로 해적왕에 가장 잘 어울리셨던 분이다 라고 말한 뒤 로저의 의지를 이어받은 기술인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빙크스의 사생승천을 막아섰고 빙크스와 샹크스의 공격이 충돌합니다. 그리고 샹크스의 뒤에 로저의 형상이 나타났고 샹크스의 카무사리가 빙크스의 사생승천을 뚫어내는데 성공했고 카무사리를 정통으로 허용한 빙크스는 멀리 날아갑니다. 샹크스와 빙크스는 쌍둥이기에 사실상 얼굴의 상처와 왼팔의 유물을 제외하며 매우 비슷한 외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로즈의 의지를 이으며 자연스레 해적이 되며 자유를 추구하는 인물이 되었고 빙크스는 세계정부의 세뇌를 받으며 자연스레 지배를 추구하는 인물이 되었기에 둘의 가치관은 정반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샹크스와 빙크스의 재능의 크기는 비슷했으며 두 캐릭터 모두 단련을 소홀히 하진 않았기에 사실상 백중세의 흐름이 이어졌고 샹크스와 빙크스는 팽팽한 대결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감탄하는 모습을 보이며 샹크스 이 정도로 강할 줄은 몰랐군. 바다의 황제라고 자만하는 어중이 떠중이의 수준을 넘어섰군 이라고 소리쳤고 샹크스는 바다의 황제라고 불리는 이들 중 이 정도 경지에 오르지 못한 자는 단 한 명도 없다네. 그 흰수염과 비견되는 이들이니 당연한 이치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샹크스와 빙크스의 검이 충돌하였고 샹크스와 빙크스의 패기가 충돌하며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또한 그리폰과 티폰의 영향으로 인하여 빙크스가 서 있는 곳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드리웠고 샹크스가 서 있는 곳에는 용맹한 태풍이 불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흰수염 그자도 결국 세계정부에 패배한 멍청이가 아닌가. 자신의 아들을 구해낸 건 대단했다만 그건 역시 몽키디 루피의 활약이 컸을 뿐이다이
라고 말한 뒤 사람 열매 모델 하데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한 낫을 소환하여 그대로 샹크스에게 내리쳤고, 샹크스는 곧바로 자신의 검 그리폰에 무장색 필기를 두른 이후 거대한 낫을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샹크스는 얼마 전 워큐리와의 대결로 입은 상처가 터져버렸고, 샹크스의 복부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며 샹크스는 칼을 놓치며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빙크스의 능력으로 소환된 거대한 낫이 샹크스를 베어버렸고, 샹크스는 붉은색 피가 아닌 검은색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이런 부상이 있는 몸이었나, 하긴 콩 정군 총수와 워큐리성을 상대했는데 몸이 멀쩡하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겠지, 지친 몸으로 내게 덤비는 아둔함이라니 생각보단 실망이군 이라고 소리친 뒤 샹크스의 목을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폐양색 패기를 마치 번개처럼 떨어뜨리며 빙크스의 공격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고, 샹크스는 다시 자신의 검 그리폰을 집어든 이후 능력만으로는 정점에 설 수 없다, 로저 선장님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패기만이 모든 것을 초월한다 라고 말했고, 샹크스의 패기가 한층 더 강화되었고, 샹크스의 폐양색 패기가 빙크스의 폐양색 패기를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조금은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흰 수염 사후 저 녀석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와노쿠니에서 아카이누 원수를, 마리주아에서 아버지와 알라바스타에서 콩 전군 총수에 이어 워큐리성까지 강자와의 연이은 대결로 인하여 재능의 한계점을 돌파한 것인가 라고 생각하며 샹크스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이후 아카이누, 갈린, 콩, 워큐리와 연이어 싸우며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빙크스는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샹크스는 티치와 어두우로 가나 섬에서 혈투를 벌였었습니다. 샹크스와 빙크스는 살아온 환경은 달랐지만 재능의 그릇은 비슷했으며 둘 다 자신의 임계점에 거의 다다른 상태였기에 사실상 전투의 흐름은 백중세를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최근 들어 강자와 연이은 대결을 펼치며 서서히 자신의 한계를 초월해 나가기 시작했고, 샹크스는 빙크스를 점점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빙크스 역시 만만치 않은 적이었고, 샹크스가 많이 지쳤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투를 최대한 길게 끌고 가려 합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빙크스와는 반대로 빠르게 승부를 보려고 하였고, 최대한 템포를 빠르게 하며 빙크스를 압박합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급해진 건가 샹크스, 체력의 한계에 다다르기 이전에 승부를 본다라 훌륭한 작전이로군, 하지만 내가 순순히 응해줄 리가 없지 않느냐 라고 소리친 뒤 자신의 검 티폰의 무장색 패기를 누르며 티폰을 일시적으로 흑도로 변환시키는데 성공한 이후 샹크스를 멀리 쳐내며 샹크스와 거리를 벌리는데 성공했고, 곧바로 악마일의 능력을 사용하여 샹크스의 주변에 수많은 원원들을 소환하여 샹크스의 움직임을 묶어두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먼 거리에서 폐양색 패기를 날카로운 가시의 형태로 방출하며 빙크스의 어깨를 뚫어버리는 데 성공했고, 빙크스의 어깨에는 피가 흘러내립니다. 그러나 빙크스는 아랑곳하지 않으며 샹크스에게 빠르게 접근하여 폐양색 패기와 참격을 동시에 방출하는 기술인 폐왕참을 사용하여 샹크스를 공격하였고, 샹크스 역시 폐왕참을 사용하여 빙크스의 공격을 방어해냅니다. 그리고 샹크스와 빙크스의 폐양색 패기가 충돌하며 다시 한번 큰 폭발이 일어나게 되었고, 멀리서 둘의 기운을 감지한 콩은 저곳인가 라고 말한 뒤 빙크스와 샹크스의 대결이 진행되는 곳으로 향합니다. 한편 어느덧 샹크스와 빙크스의 대결은 후반부에 접어들었고, 샹크스는 자신의 체력에 한계가 왔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슬슬 대결을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샹크스와 빙크스는 맹렬한 전투를 주고받은 이후 잠시 멈춰 서로를 바라보았고, 샹크스와 빙크스는 모두 피범벅이 된 상태로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오랜만이로군, 이런 싸움은 샹크스 이 정도로 강할 줄이야 라고 말하며 오묘한 듯한 표정을 지었고, 샹크스는 이제 길고 길었던 전투를 마무리할 타이밍이군 라고 말한 뒤 자신의 폐양색 패기를 끌어모으기 시작하였고, 빙크스는 본능적으로 다음 합이 이 대결의 끝이 될지도 모른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마지막 수를 준비하는 건가, 내가 응해주지 않는다면 나의 승리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하지만 그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지 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샹크스의 기술을 피해낸 뒤 계속하여 시간을 끌면 자신이 유리할 테지만, 빙크스는 호승심이 강한 인물이기에 굳이 샹크스의 기술을 피해내지 않고 샹크스의 기술을 맞받아치며 샹크스를 쓰러뜨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빙크스 역시 자신의 필살기를 준비하기 시작하였고, 빙크스의 주변에 검은색 연기를 띤 죽음의 에너지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곧바로 공중으로 튀어오른 뒤 카무사리보다 10배 이상 강한 에너지를 가졌으며 자신의 필살기격 기술인 폐왕어천 카무사리를 사용하였고, 매우 강력한 참격이
기술이 빙크스를 향해 날아옵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어둠의 기운과 죽음의 피로 강화된 참격을 일격에 날리는 기술인 압력 사기 참격을 사용하여 샹크스의 폐양어천 가무사리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샹크스의 폐양어천 가무사리와 빙크스의 압력 사기 참격이 충돌하게 되었고 두 기술의 위력은 거의 같았기에 서로의 기술이 서로의 기술을 뚫어내지 못하였고 매우 강력한 폭발과 함께 샹크스와 빙크스의 기술은 공중에서 소멸되어 버립니다. 샹크스와 빙크스는 각자의 필살기격 기술을 사용하고도 승부를 내지 못하였고 샹크스와 빙크스 둘 다 매우 지친 듯한 모습을 보이며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 전군 총수 콩이 나타났고 샹크스는 콩이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콩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기에 조금은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콩이 세계정부의 편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자신을 돕기 위해 나타났다고 판단하였고 콩 전군 총수 좋은 타이밍에 잘 나타났소 라고 말하며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고 콩은 역시 당신이 움직였던 것이오 어쩌면 최초의 해적왕이 움직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건만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인상을 찌푸리며 세계정부에서 로저 선장님을 부활시키기라도 했단 말이오. 환생 열매 능력자가 있긴 하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진짜가 아닌 분신에 불과하지 않소 라고 말했고 콩은 로저 이전에도 분명 해적왕이라고 불렸던 남자는 존재했소. 공백의 100년으로부터 약 500년 뒤 최초의 해적왕이 탄생했지. 하지만 그는 로저 루피아 같은 선택을 하진 않았소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머리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콩은 빙크스성 당신의 목적은 오로성을 보좌하는 것이 아니오. 눈치채셨겠지만 현재 오로성은 격렬한 전투 중이오. 우선 오로성들이 다시 나타날 때까지 몸을 회복하고 계시오. 어쩌면 해적왕과 세계 제1의 검사가 그들조차 꺾을지도 모르니 곧바로 후속 전투를 준비해야 하오 라고 말했고 빙크스는 일리가 있군 콩. 헌데 샹크스는 어찌할 거요 라고 물었고 콩은 샹크스는 내가 붙잡겠소. 늙은 몸이긴 하나 빈사 상태의 샹크스 정도는 거뜬하오 라고 말했고 빙크스는 곧바로 선박으로 복귀하여 우선 부상을 회복하며 오로성이 나타날 때까지 잠시 대기하기로 결정하였고 콩에게 샹크스를 맡겨둔 채 떠나갑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콩을 바라보며 내 목숨을 구해준 것인지 나의 목숨을 거두기 위해 찾아온 저승사자인지 궁금하군 이라고 말했고 콩은 목적을 알 수 없는 듯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콩은 샹크스와 빙크스의 싸움을 중지하는 데 성공하였고 더 나아가 빙크스를 멀리 떼어놓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콩은 이제 곧 창공이 열리게 될 걸세. 자네도 느낄 테지만 공간공간 열매의 힘조차도 오로성과 밀짚모자 그의 동료들의 힘을 오래도록 버티지 못할 걸세. 그때 나와 함께 밀짚모자 일당을 지원하여 오로성을 막아선다. 우선 그때까지 잠시 힘을 비축하게나. 자네 역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이니 말일세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긴장이 풀리게 되며 땅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콩은 하늘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대가 머지않았군 이라고 중얼거립니다. 조로는 와노쿠니에서 나스조로를 격파한 이후 로빈의 도움을 받아 길을 잃지 않고 알라바스타에 도달하였고 단번에 무형의 공간의 존재를 눈치채며 루피를 돕기 위하여 무형의 공간으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세턴 나스조로와 대치하게 되었고 조로와 세턴 나스조로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된 이후 조로는 일합 참살 요괴 사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세턴의 팔을 잘라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세턴조차도 단번에 자신의 팔을 재생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는 대결의 시작을 알리는 것에 불과했고 세턴은 우마함과 규키의 능력이 결합된 모습을 한 거대한 거인이 된 모습을 하며 자신의 최종 페이지에 돌입한 상태로 조로에게 돌격합니다. 그리고 조로의 검과 세턴의 뿔이 충돌하게 되었고 이내 조로의 힘이 세턴을 상회하며 세턴은 멀리 날아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바코츠를 타고 나타난 나스조로가 곧바로 조로의 복부에 칼을 찔러 넣었고 조로는 인상을 구기며 충격을 입은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조로는 검사란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등을 보여서는 안 되는 법. 이 녀석은 검사로서의 긍지도 자존심도 없는 건가. 나라면 쪽팔려서 차라리 죽어버렸을 텐데 대머리 검사 라고 소리쳤고 나스조로는 냉철한 표정을 지으며 긍지며 자존심이며 모두 패배자들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 중요한 건 오직 결과뿐. 과정이야 어떻든 세계정부만 건재할 수 있다면 그따위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도신 류마 역시 우리 셋을 상대로 판정승을 거둬갔었지. 하지만 그 녀석 역시 지금은 사라진 전설에 불과하다. 세계정부는 여전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고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도신류를 사용하여 나스조로의 초대기차를 쳐내 공중으로 띄워버리는데 성공했고 조로는 류마보다도 도신류를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하고 류마와 대결한 경험이 있는 세턴과 나스조로는 놀라는 모습을 보였고 나스조로는 최상 명검 중에서도 가장 다루기 힘든 도신류 류마조차 완벽하게 길들이지 못하였는데 롤론노와 조로 이 녀석이 도신류를 완벽히 제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냐 라고 소리쳤고 세턴은 우리의 기량은 900년 전보다 분명 옳은 상태다. 고작 검 하나 길들였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거대한 몽둥이를 소환해냈고 그 몽둥이의 이름은 혼철곤으로 우마왕이 사용했던 신병이기입니다.
세턴은 혼철곤을 꺼내든 뒤 곧바로 혼철곤의 무장색 패기를 휘감아 조로를 향해 내려칩니다. 그리고 조로는 엠마의 폐양색 패기를 두르고 도신뇌도 폐양색 패기를 두른 뒤 세턴의 내려치기를 막아서는데 성공하였고, 삼도류 맹우 사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세턴의 복부에 삼선으로 뻗어나가는 상처를 남기는데 성공하였고, 세턴의 몸이 3등분 나버렸고 세턴은 전신이 토막난 채 잠시 의식을 잃습니다. 하지만 세턴은 기괴한 회복력을 보이며 곧바로 몸을 이어붙이기 시작하였고, 조로는 세턴을 잘게 썰어버리며 회복을 멈추려 합니다. 하지만 나스조로가 나타나 조로를 막아섰고, 나스조로는 일시적으로 자신의 검 초대기철을 흑도로 만들었고, 초대기철 역시 최상 명검 중에서도 다루기 힘든 편에 속하는 검이기에 흑도가 된 초대기철을 가공할 만한 위력을 선보입니다. 그리고 조로와 나스조로의 검이 충돌하며 엄청난 폭발을 일으켰고, 매우 멀리 대피해 있던 신의 기사단 타이톤조차 균형을 잃으며 휘청거립니다. 그리고 서서히 무형의 공간이 붕괴되어 갔고, 타이톤은 밀짚모자 루피, 롤루노와 조로, 저들의 전투력이 이토록 강할 줄이야. 단 한 번도 붕괴된 적 없었던 무형의 공간이 붕괴되게 생겼어 라고 소리칩니다. 참고로 루피 역시 조로가 대결을 이어가는 사이 격렬한 전투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조로와 나스조로가 격돌하는 사이 세턴은 몸을 이어붙이는데 성공했으나 세턴의 몸에는 잔잔한 상처들이 남게 되었고, 세턴은 자신의 회복력에만 의지하게 된다면 결국 조로에게 베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극도로 긴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세턴 역시 포기할 수는 없었기에 몸을 회복한 뒤 곧바로 조로에게 달려가 혼철권의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조로를 향해 휘둘렀고 폐양색 패기를 방출하며 조로를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일합참살 지옥 참수를 사용하여 세턴의 공격을 막아냄과 동시에 세턴과 나스조로를 동시에 타격하는 데 성공하였고, 세턴과 나스조로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세턴은 경악하는 모습을 보이며 저 녀석은 무적이라도 되는 건가, 우리의 협공을 무색하게 만드는군 이라고 말했고, 나스조로는 미세하지만 검의 끝이 무뎌졌다. 저 녀석 역시 서서히 체력이 떨어지고 부상이 쌓여가는 걸 무시할 수는 없을 터 라고 말하며 아직 희망을 놓기엔 이르다고 말합니다. 나스조로는 조로의 검이 조금 무뎌진 것을 파악하며 조로 역시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파악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조로의 우위가 계속하여 이어졌고, 나스조로와 세턴은 최종 페이지에 돌입하며 리스크를 감수하고 협공을 감행했음에도 조로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세턴은 매우 자존심이 상했으나 조로가 자신들보다 강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바로 패배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았기에 자신들의 열세를 인정하며 소극적인 운영을 추구하였고, 조로도 나스조로와 세턴에게 치명상을 넣지는 못하며 전투가 점점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불만스러운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이런 식으로 몇 날 며칠을 끌어도 승부가 나질 않겠군. 분명 초반에는 저돌적으로 덤벼들었는데 말이야 라고 말했고, 나스조로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다른 곳의 상황을 파악한 뒤 이미 키드와 로우는 마스에게 패배하여 쓰러졌고, 밀짚모자 역시 이 녀석이 나타나기 이전 홀로 오로성 전원을 상대하며 체력이 많이 고갈되어 있던 상태였다. 밀짚모자 녀석만 쓰러지게 된다면 사실상 우리의 승리나 다름없다. 우리로선 급하게 싸울 필요가 없다는 소리지 라고 말하며 시간은 자신들의 편이기에 굳이 무리하여 싸울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 역시 키드와 로우가 쓰러진 것을 파악하며 역시 저놈들에게 무리였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윽고 조로는 웃음을 터뜨리며 어이 영감들, 루피가 쓰러질 것이라고 믿고 있나? 멧돼지 인간 고양이 한 마리 가지고 루피를 쓰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나 한 명도 쓰러뜨리지 못하는 녀석들이 루피를 꺾겠다는 건 너무 큰 꿈을 가진 거라고 라고 말하며 루피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나스조로는 희망이 될지 절망이 될지는 아직 모른다 라고 소리친 뒤 멀리서 조로에게 참격을 날리며 시간을 끌려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키드와 로우가 쓰러진 것은 사실이기에 최대한 빠르게 승부를 보는 편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고, 곧바로 나스조로의 참격을 베어버린 뒤 나스조로와 세턴에게 빠르게 접근하여 삼도류 지옥의 왕을 사용하여 나스조로와 세턴을 동시에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조로가 삼도류 지옥의 왕을 사용하며 엠마가 폭주하며 조로의 패기를 흡수하려 했으나 조로는 이미 엠마를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였기에 오히려 조로의 패기가 더욱 강해졌고, 나스조로와 세턴은 영구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조로 역시 무리한 공격을 감행하며 빈틈을 허용하게 되었고, 나스조로와 세턴은 일제히 조로를 공격하며 조로 역시 복부에 큰 상처가 남게 됩니다. 조로와 나스조로 세턴의 대결이 어느덧 후반부에 접어들었고, 조로와 나스조로 세턴 모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조로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고, 조로는 우선 한 명이라도 확실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세턴의 회복력이 나스조로보다는 우위였기에 우선 나스조로를 먼저 쓰러뜨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나스조로에게 빠르게 접근하였고, 나스조로는 원혼 참살 신마 청구를 사용하여 조로를 베어버리려 하였고, 그 순간 무수히 많은 원혼들이 참격과 함께 조로를 덮치려 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곧바로
곧바로 1대3000 대천세기를 사용하며 자신의 검 세자루의 무장색 배기를 누른 이후 나스주로의 원혼과 참격을 일제히 베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조금은 무리하며 나스주로에게 접근하였고 그 순간 나스주로에게 깊은 원한이 있는 도신류가 격한 반응을 보였고 조로는 그 힘을 놓치지 않으며 나스주로의 복부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세턴이 이 틈을 놓칠 리가 없었고 세턴은 곧바로 규기의 촉수를 사용하며 조로의 양팔과 양다리를 찔러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조로의 온몸에는 맹독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이내 무장색 배기를 사용하여 맹독에 저항하는 데 성공했고 나스주로는 도신류의 미지의 힘을 이용하 조로의 공격을 정통으로 허용하며 치명상을 입으며 쓰러집니다. 하지만 나스주로 역시 호락호락한 인물은 아니었고 쓰러지기 직전 자신의 모든 힘을 끌어모아 자신의 필살기격 기술인 귀양 참수 천지를 사용하였고 나스주로가 소환한 소환수 바코츠 역시 빠른 속도로 조로에게 돌진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와노쿠니에서 봤던 그 기술인가, 확실히 저 기술은 가공할 만한 위력을 지녔다. 하지만 이 세상에 내가 배지 못할 공격 따윈 없다 라고 말한 뒤 일합 참살 천지 일합을 사용하였고 조로의 검에 하늘과 땅의 기운이 모여들며 매우 강력하고 순수한 기운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조로의 일합 참살 천지 아빌과 나스주로의 귀양 참수 천지가 충돌하였고 나스주로는 조로의 공격을 버텨내지 못하며 쓰러집니다. 하지만 조로 역시 나스주로의 공격을 허용하며 큰 충격을 입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나스주로를 무리하게 공격하며 세턴의 기습 공격까지 허용하게 되며 조로 역시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세턴은 혼철권의 폐양색 패기를 두른 뒤 조로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며 한계에 다다르는구나 롤로노아 조로, 확실히 네 녀석은 900년 전 그 남자를 떠올리게 할 만큼 강하다. 하지만 네 녀석도 무적은 아닐 테지 라고 말했고 조로는 피를 흘리곤 있었지만 오히려 더 흥분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1대1인가 라고 중얼거렸고 조로는 자신의 검 세자루를 다잡으며 세턴과의 대결을 준비합니다. 루피는 워큐리를 상대한 이후 오로성 전원과 대치하게 되며 꽤나 지쳤으며 부상을 입은 상태였기에 워큐리 피터와의 대결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많이 지친 듯한 모습을 보이며 숨을 헐떡입니다. 하지만 워큐리 역시 마찬가지였고 피터는 자네 꽤나 지쳐 보이는군. 무리도 아니지. 빨간 머리에 이어 밀짚모자까지 상대했으니 밀짚모자 녀석은 우선 내가 상대하도록 하마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루피를 향하여 달려들었고 자신의 이빨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뒤 아성의 집합체를 사용하여 루피를 물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한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이제 슬슬 지겹다고 라고 소리친 뒤 거대화를 진행하였고 루피의 덩치가 순식간에 피터보다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자신에게 달려든 피터를 낚아채는 데 성공하였고 고무고무 던 게틀링건을 사용하여 피터를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엄청난 양의 모래가 루피를 덮쳐왔고 루피는 브랜드 크로커다일의 대결을 떠올렸고 엄청난 양의 모래가 루피의 움직임을 봉쇄합니다. 그리고 워큐리가 지친 몸을 이끌고 루피에게 돌진해왔고 워큐리는 사탄의 검을 사용하여 루피의 복부를 찔러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루피는 참격에 약한 모습을 보이기에 충격을 입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피를 토해냅니다. 워큐리는 루피를 공격한 이후 사실상 모든 체력을 소실하며 그대로 정신을 잃으며 쓰러졌고 피터는 워큐리 사탄의 계약을 사용하여 마지막 일격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쓰러진 건가, 자네의 희생을 결코 헛되게 되진 않겠네 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사탄의 계약을 사용하였기에 자신의 생명력마저 크게 소모된 상태였고 곧바로 인간의 형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 역시 워큐리의 필살기 격을 허용한 이후 꽤나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루피는 온몸이 구속된 듯한 느낌을 받으며 움직임이 둔탁해집니다. 그리고 루피에게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이 찾아왔고 피터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곧바로 모래폭풍을 일으키며 루피를 공중에 띄워버린 이후 루피에게 몸통 박치기를 시전하였고 루피는 충격을 입으며 비틀거립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키드와 로우를 쓰러뜨린 이후 마스가 곧바로 루피와 워큐리 피터의 전투가 이어지는 곳으로 향했고 마스가 합류하여 비틀거리는 루피를 향하여 파괴강선을 쏴버립니다. 그리고 마스는 쓰러진 워큐리를 쳐다보며 사탄의 계약을 사용한 건가, 덕분에 밀짚모자 루피 역시 치명상을 입었군. 이곳이 해적왕의 무덤이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세턴과 1대1 대결을 펼치고 있었던 조로는 루피가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고 루피를 지원하려 했지만 세턴은 끈질기게 조로를 방해하였고 조로도 루피를 도우러 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진 않으며 니시시시 한 명은 알아서 쓰러졌고 이제 고작 2명 남은 건가 라고 말하였고 그 순간 루피는 강력한 폐양색 패기를 발현합니다. 하지만 마스는 아랑곳하지 않으며 여전히 우리가 유리한 입장이다. 이제 결착을 지을 시간이다 밀짚모자 라고 소리쳤고 마스와 세턴은 일제히 루피를 향해 달려듭니다.
마스와 피터는 루피가 워큐리의 능력에 의하여 움직임이 구속된 틈을 타 루피를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자 하였고 곧바로 자신들의 필살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신의 은총을 사용하여 자신과 세턴의 공격력을 극대화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마스는 롱기누스의 창을 구현화시킨 뒤 성스러운 기운을 부여하며 루피를 향하여 롱기누스의 창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피터는 모래폭풍과 번개를 동시에 일으키며 사례의 힘을 이용하여 상대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기술인 사례 사멸론을 사용하여 루피를 공격하였고, 루피는 곧바로 고무고무 기간트 바주란건을 사용하여 마스와 피터의 역공기를 막아서려 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이미 매우 지친 상태였으며 머큐리의 일격을 허용하며 일시적으로 기량이 하락한 상태였기에 마스와 피터의 필살기적인 기술을 동시에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결국 정신을 잃으며 쓰러졌고, 마스와 피터 역시 더는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마스와 피터가 루피에게 다가오려는 순간 루피의 심장박동 소리가 매우 크게 울려 퍼지게 되었고, 해방의 드럼이 이제껏 울렸던 것보다 훨씬 크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피가 가지고 있던 카미테키가 격렬한 반응을 보였고, 하늘에서 매우 거대한 규모의 번개가 내려칩니다. 그리고 조로와 세턴조차 거대한 번개에 휘말리게 되었고, 조로는 곧바로 번개의 여파의 일부를 베어버렸고, 세턴은 차마 번개를 베어버리지 못하며 번개를 정통으로 허용하게 되었고, 세턴의 몸 전신이 불타버리며 세턴은 그대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마스와 피터 역시 번개에 대응하지 못하였고, 급하게 무장색 패기를 누르며 번개를 방어하려 하나 역부족이었고, 마스와 피터 역시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강력한 번개로 인하여 타이톤이 공간 열매의 능력으로 만들어내 무형의 공간이 붕괴되어 버렸고, 루피, 조로, 키드, 로우, 오로성 전원은 알라바스타의 상공에서 떨어집니다. 루피, 조로, 키드, 로우, 오로성 전원이 알라바스타의 상공에서 나타난 이후 샹크스, 빙크스, 콩도 자연스럽게 이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콩은 아직 결착을 짓지 못한 모양이군. 공간 열매의 능력자가 만들어낸 무형의 공간이 붕괴될 정도면 상식을 아득히 초월하는 강한 힘이 발현된 모양이군 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무형의 공간이 파괴되며 공간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무형의 공간을 만들어내 타이톤 역시 충격을 입으며 기절한 채 공중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빠르게 상황을 살피며 루피 아직 멀쩡한 것 같긴 한데 의식을 잠시 잃은 것 같군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루피를 보호하기 위해 오로성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빙크스 역시 세계정부의 선박에서 마냥 기다릴 순 없었기에 오로성들을 보좌하여 감히 세계정부의 반기를 든 반역자들을 모두 잡아들일 기회로군. 감히 신에게 대항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이 라고 말하며 루피, 조로, 키드, 로우에게 향합니다. 한편 알라바스타 상공에서 떨어진 조로는 방금 그 힘 카미테키의 힘인가 감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선은 루피를 지키는 게 우선. 어이 키드, 로우 정신 차렸으면 함께 오로성을 막자 라고 소리쳤고, 키드와 로우는 무형의 공간이 붕괴된 충격으로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고 곧바로 조로와 함께 오로성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여전히 정신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고, 마스, 피터, 세턴, 나스조로는 카미테키의 능력으로 소환된 거대한 번개로 인하여 입은 데미지를 서서히 회복한 뒤 루피의 숨통을 끊기 위하여 루피를 계속하여 노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가 다시 일어났고 순식간에 루피에게 시선이 집중됩니다. 그리고 조로는 어이 루피 괜찮은 거냐 라고 물었으나 루피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기어 피프스를 사용했음에도 웃음을 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피의 뒤에는 거대한 누군가의 실루엣이 생겨났고 그 인물은 창과 검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터는 당황하여 땀을 흘리며 그 몸은 고무 그 자체의 성질을 지니며 공상한 대로 싸우고 사람들을 미소짓게 했다는 해방의 전사, 다른 이름으로는 태양의 신 니카, 저 모습은 분명 전설 속의 그 전사다 라고 소리칩니다. 루피가 무의식적으로 태양신 니카의 힘을 한 차례 더 높은 수준으로 각성하게 된 이후 태양신 니카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루피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더 강력한 공격을 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피터를 향하여 고무고무 천둥의 도끼를 사용하여 피터를 그대로 땅으로 내려 찍어버렸고, 이후 나스조로가 빈틈을 허용할 루피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조로가 곧바로 나스조로를 막아섰고 나스조로와 조로는 동시에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마스와 세턴이 날아와 루피를 제압하려 했으나 루피는 거대화를 진행하여 양손을 이용하여 마스와 세턴을 동시에 낚아채는 데 성공하였고, 루피는 마스를 매우 멀리 던져버렸으며 세턴을 공중에 띄워버린 이후 고무고무 던 게틀링건을 사용하여 세턴의 전신을 박살내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압도적인 회복력을 지닌 세턴조차도 이전의 대결을 포함하여 누적된 데미지가 너무나도 많았기에 단번에 상처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변신이 풀려나게 되며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도 결국 다시 정신을 잃으며 기절하게 되었고,
말했고, 조로는 루피를 바라보며 방금 그 힘은 일반적인 기어 피프스와는 달랐다. 혹시 기어 6인가? 아니 태양신 니카의 힘을 사용한다는 본질은 똑같다. 또한 마지막 공방은 의식을 잃었음에도 진행된 것이 루피 녀석의 몸이 위기를 느껴 최악의 발악을 한 느낌이었지. 젠장 혼란스럽군. 아직은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 라고 중얼거린 뒤 공중에서 떨어지는 루피를 회수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스조로가 바코시를 타고 빠르게 이동하며 조로를 막아서는데 성공하였고, 나스조로는 끈질긴 모습을 보이며 밀짚 모자를 데려가는 것만큼은 반드시 막겠다 라고 소리쳤고, 조로는 성가시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지극정성이로군 대머리 노인이라고 말합니다. 루피가 무의식적으로 태양신 니카의 힘을 한 차례 더 높은 수준으로 각성한 뒤 순식간에 세턴을 격파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루피 역시 너무나도 지쳤으며 부상이 누적된 상태였기에 이내 정신을 잃으며 쓰러졌고, 루피는 알라바스타의 상공에서 천천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스조로가 조로를 맡은 사이 피터가 키드와 로우를 동시에 상대하며 키드와 로우가 루피를 회수하는 것을 저지하였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게 된 마스는 이츠마데의 날개를 활용하여 비행하며 곧바로 루피를 붙잡으려 하였고, 마스는 루피의 근처에 빠르게 도달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끝이다 밀짚 모자 루피 라고 말하며 루피에게 쏘갑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가 회양색 패기와 참격을 동시에 방출시키는데 성공하였고, 그 공격은 마스에게 정확하게 적중하며 마스는 날개의 일부가 잘려나가게 되며 그대로 공중에서 추락합니다. 루피를 회수하려는 마스를 공격한 이는 알라바스타에서 대기하며 루피를 기다리던 샹크스였고, 샹크스는 평색 패기와 참격을 동시에 방출하며 마스를 추락시키는데 성공하였고, 루피를 성공적으로 회수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샹크스가 루피를 또다시 구해냈고, 루피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며 샹크스 라고 중얼거렸고, 샹크스는 루피를 바닥에 내려놓은 뒤 루피 무리하지 마라. 너는 해줄 만큼 해주었어. 아니 홀로 무거운 짐을 짊어주었지. 이제는 나에게 맡기고 편히 기다려라 라고 말하며 환한 웃음을 지었고, 루피는 샹크스라면 신뢰할 수 있었기에 웃음을 지으며 응 샹크스 라고 말했고, 루피의 기어 피부스가 완전히 해제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스가 다시 전장에 복귀하였고, 마스의 날개가 매우 느리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스는 자신이 매우 지쳤음을 깨달으며 골치 아픈 녀석이 난입했군. 샹크스 네 놈은 분명 세계를 움직이려는 남자는 아니었을 터. 말이 통하는 녀석이라고 생각했는데 제2의 정상결전 도중 마리주아를 침공한 것도 그렇고, 또다시 밀짚 모자를 구해낸 것도 그렇고, 철룡인의 핏줄을 타고난 녀석이 이해가 안 되군 이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예전이라면 당신에게 예우를 갖췄겠지만 지금은 사소한 예의를 돌볼 상황이 아닌 남발이증의 상황이기에 간결하고 짧게 내 입장을 말하겠소. 지금 당장 이 섬에서 사라져라. 또한 밀짚 모자 루피를 넘겨줄 순 없다. 거부한다면 나 역시 최선의 대응을 할 뿐이다 라고 말한 뒤 자신의 칼을 꺼내들었고, 순식간에 날씨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만족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빨간머리 과연 루피가 존경할 만한 남자로군 이라고 말합니다. 샹크스가 마스를 막아선 이후 마스는 냉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마스는 빠르게 전장을 살피며 머큐리와 세턴은 전투가 불가한 상황, 나스주로 역시 결국은 롤로노와 조로에게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나와 피터 역시 온전한 상태는 아니다. 하지만 빙크스와 콩이 돕는다면 빨간머리가 동기어진의 각오를 보일지언정 빨간머리 혹은 밀짚 모자를 제거할 수 있겠지. 아직은 포기할 때가 아닌 것 같군 이라고 말하며 천천히 샹크스에게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샹크스 역시 마스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걸 알았기에 다시 한번 검을 꺼내들었으나, 샹크스는 이미 콩, 워큐리, 빙크스와 연달아 싸운 상태였기에 사실상 몸이 움직여지질 않았고, 샹크스는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세계정부의 함선에서 대기 중이던 빙크스가 오로성의 기운을 느끼고 곧바로 전투에 합류하였고, 샹크스보다는 비교적 체력이 많이 남아있었던 빙크스였기에 밀짚 모자 일당에게는 상황이 절망적으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조로는 상대적으로 건재했기에 조로는 포기하지 마라 빨간머리. 나스주로는 내가 책임지고 쓰러뜨려 주겠다. 또한 타 오로성들 역시 마찬가지. 내가 나스주로를 쓰러뜨릴 때까지만 버텨주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빙크스는 코웃음을 치며 샹크스 냉정한 판단을 하라고. 밀짚 모자 루피는 반시체나 다름없는 상태이고 이놈 역시 서있는 게 한계로 보이며 키드와 로우 저런 떨거지들은 이 대결에 낄 자격도 없는 놈들이 아닌가. 결국 롤로노와 조로 한 명만 믿고 포기하지 않은 모양인데 나와 콩 전근 총수 피터성, 마스성, 나스주로성을 정말로 이길 수 있겠다고 믿는 건가 라고 말합니다. 빙크스가 샹크스를 도발하는 사이 콩이 나타났고, 콩은 조금 늦었습니다. 처리할 일이 생겨서 라고 말했고, 피터는
괜찮다. 마침 좋은 타이밍에 나타났군. 여기서 밀짚모자를 제거하는 데 성공한다면 저들은 구심점을 잃게 된다. 라고 말하고 곧바로 루피를 죽여버리기 위해 우선 샹크스를 쓰러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콩은 세계 정부의 코트를 벗어던지며 고귀하신 전룡인들의 왕 오로성들이여 아쉽게도 오늘을 기점으로 천좌의 공백이 생길 모양이구려 라고 말한 뒤 유니버스 임팩트를 사용하여 곧바로 피터를 땅에 처박아 버리는데 성공했고, 피터는 콩이 자신을 공격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기에 콩의 공격을 무방비로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스조로와 마스는 매우 분노하는 표정을 지으며 콩, 자네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고 있나? 설마 세계정부를 배신하는 건가? 라고 소리쳤고, 콩은 세계정부가 진정한 정의라면 결코 정의를 등져버릴 생각 따윈 없었소. 나 역시 정의를 관철하기 위해 해군이 되었으니,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나의 판단이 후회되더군. 높은 곳을 향해 갈 때마다 세계정부의 악행을 자세히 알게 되며 내가 하는 짓이 세계의 정의를 좀먹는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되었소. 하지만 내게는 뒤집을 힘이 없었지. 그렇기에 당신들의 악행을 묵인하고 당신들의 사냥개로서 살아왔소. 하지만 이제는 아니오. 밀짚모자 루피라는 희망이 나타난 이상 나 역시 그에 걸맞는 행동을 취해야겠지. 밀짚모자 루피, 빨간머리 샹크스, 이 녀석들에게 분명히 말했지 않나. 너희들이 세계를 바꿀 희망을 보여준다면 반드시 이 섬에서 탈출시켜주겠다고. 가라, 저 괴물 녀석들은 내가 막아주마. 비록 후회 많은 삶을 살아왔지만 마지막에는 해병으로서 죽고 싶구만 이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었고, 콩의 호탕한 웃음은 마치 커플을 보는 듯 했습니다. 콩이 난입하며 잠시 소강 상태가 이어지게 되었고, 콩은 샹크스, 조로, 키드, 로우를 보며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우물쭈물하지 마시기에 젊은이들, 세상은 언제나 칼같은 결단력을 요구하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남자의 삶이다 라고 소리쳤고, 샹크스는 가볍게 목례를 한 이후 루피를 때리고 곧바로 아르바나의 항구 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로우는 조로를 들쳐매어 버렸고, 조로는 당황하며 어이 너 뭐하는 거냐 라고 말했고, 로우는 이 녀석은 심각한 길치라고 알고 있다. 지금 길이라도 잃어버린다면 이 녀석은 고립될 테지. 우선 아르바나 항구까진 이렇게 갈 수밖에 라고 말했고, 조로도 자존심이 조금은 상했지만 냉정하게 본다면 로우의 말이 맞았기에 수긍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샹크스에게 엎인 채 웃음을 지었고, 키드는 젠장 이렇게 후퇴라니 자존심이 상하는군 이라고 툴툴댑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루피, 콩 전군 총수가 만들어준 기회다. 콩 전군 총수는 너의 할아버지 거프의 스승, 분명 탈출 시간까지는 버텨줄 거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침울한 표정을 지으며 저 영감 할아버지에게서 들은 적이 있어. 계속 적이었는데 희생한다니 조금 찝찝하네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콩 전군 총수가 어떤 마음으로 희생했는지 우리 모두가 알지 않는가. 세계 정부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한다면 콩 전군 총수도 분명 기뻐할 거다 루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 샹크스, 조로, 로우, 키드는 아르바나 북쪽 항구에 무사히 도착하였고, 그곳에는 세계 정부의 군함이 몇 척 주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세계 정부의 군함을 탈취하는 것은 시곤죽 먹기였기에 이들은 세계 정부의 군함을 탈취하는 데 성공합니다. 샹크스는 성공적으로 군함을 탈취한 이후 빙크스에게 쓰러진 빨간머리의 적단을 케어하기 위하여 루피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한 뒤 곧바로 레드포소로 향하려 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루피 이제 단 한 걸음 남았다네. 하지만 고작 그 한 걸음을 걷지 못해 조이보이, 로저 선장님 등 많은 걸물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 하지만 우리만큼은 그런 길을 걷지 않았으면 좋겠군. 너와 우리의 동료, 친구들이 힘을 합친다면 반드시 가능할 걸세 라고 말한 뒤 샹크스는 곧바로 레드포소로 향합니다. 그리고 로우는 차마 키드 루피에게는 운전대를 맡길 수 없었기에 자신이 배를 운행하려 합니다. 하지만 조타실에는 폐양색 폐기로 인하여 기절한 운전병이 몇 명 있었고, 로우는 전투의 영향으로 인해 기절한 건가. 이들에게 운행을 맡긴 뒤 우선 나와 저 녀석들을 간단하게 치료해야겠군. 특히 밀짚모자 루피, 저 녀석의 상태는 너무 위험하다 라고 생각하였고, 로우는 운전병 2명을 이렇게 세운 뒤 메스를 사용하여 이들의 심장을 가져간 뒤 이 녀석들의 심장은 내 손에 있다. 허튼 짓을 하거나 운전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면 이 녀석들의 심장을 터뜨려 버리겠어 라고 협박하였고, 운전병 2명은 겁에 질린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조로는 알라바스타 해역을 완전히 빠져나올 때까지 긴장을 놓지 않았고, 혹여나 오로성이 추적을 해올지 걱정하며 전투태세를 유지하며 계속하여 해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콩의 희생에 힘입어 오로성은 결국 루피, 조로, 샹크스 등을 추적하지 못했고, 조로는 그제서야 안심하는 모습을 보이며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루피에게 이봐 루피, 이제 어디로 갈 셈이냐. 역시 너라면 그곳이 목적지겠지만 말이야 라고 말했고, 루피는 로우에게 치료를 받으며 이무라는 그 녀석이 있는 곳, 성지 마리주아로
마리조아로 향해서 길고 긴 전쟁의 결책을 짓겠어 라고 말했고, 조로는 복수하며 그래 그곳에 어쩌면 망할 요리사가 있을지도 모르지, 쪽팔리게 붙잡히기나 하고 말이야 라고 중얼거렸고, 루피는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뭐 쌍디가 잡혔어 라고 말했고, 로우는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다만 검은 다리가 붙잡혔다는 소문이 돌고 있더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쌍디는 어인섬에서 세계 정부의 공세를 이겨내지 못하며 패배했고 현재 성지 마리조아에 붙잡혀 있습니다. 한편 오로성조차 루피를 놓쳤다는 것을 알게 된 이무는 환상의 방에서 주변의 모든 것을 박살내며 조이보이 니 녀석과 밀지모자는 사사건건 나를 방해하는구나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루피는 로우에게 곧바로 성지 마리조아로 향하자고 제안했고, 로우는 아니 지금 니놈의 몸으로는 자살행위다, 또한 지원군을 모두 모아 제2의 정상일전을 일으켰던 것처럼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성지 마리조아로 향하는 것이 안전하다,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밀지모자 라고 말하며 루피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키드가 로우를 비웃으며 어이 그냥 겁먹었다고 사실대로 말하라고 라고 말했고, 로우는 발끈하며 누가 겁먹었다는 거냐 라고 말했고, 조로 역시 로우를 도발하며 겁쟁이 녀석이었다니 실망이군 이라고 말했고, 로우는 짜증을 내며 그럼 성지 마리조아로 향하자고, 다만 너희들 모두 치료는 받아야 한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웃음을 지으며 니시시시 트랑이 말대로 하자 라고 말하며 고기를 집어들며 고기를 먹으며 체력을 회복하기 시작하였고, 로우는 조타실에 있는 운전병들에게 성지 마리조아로 향하라고 명령한 뒤 전념을 다해 루피, 조로, 키드 그리고 자신을 치유하기 시작하였고, 루피, 조로, 키드, 로우는 곧바로 성지 마리조아로 향하며 이물을 잡아내며 길고 길었던 악연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루피, 조로, 키드, 로우가 성지 마리조아로 향하였고, 운전병 한 명은 매우 겁을 먹으며 이 속도라면 어인섬까진 대략 이틀 정도 걸립니다. 아시다시피 성지 마리조아로 가는 법은 두 가지, 첫 번째는 정부의 허가를 받고 곤돌라를 타고 성지 마리조아로 등반하는 것, 또 하나는 어인섬을 거쳐 성지 마리조아로 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고, 로우는 그 정도는 알고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밟도록 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로우는 대략 이틀이라, 롤로노아와 유스타스와 나는 이틀이면 회복이 가능하다, 하지만 밀지모자의 부상은 너무나도 심각하다, 고작 이틀 가지고는 완전히 회복하는 게 불가능한데 라고 생각하며 루피에게 축적된 부상은 너무나도 심각하기에 고작 이틀 만에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우는 이 소식을 루피에게 전했고, 루피는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며 안돼, 잠깐이지만 에그헤드에서 그 녀석과 마주했는데 그 녀석은 내가 본 그 어느 적보다 강해서 100%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다고, 너 세계 최고의 의사잖아, 무슨 수라도 써줘 라고 말했고, 로우는 수술 열매는 금지된 기술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시전자의 목숨을 대가로 한 불로불사 수술, 또 하나는 환자의 생명력을 대가로 한 치료술, 후자의 방법을 사용한다면 이틀이면 완벽하게 회복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 방법을 쓸 바에는 차라리 몇 달 있다가 마리조아로 가는 게 낫지 않냐 라고 말했고, 루피는 과거의 정상결전을 떠올리며 이와 짱이 나에게 해주었던 것과 비슷한가 라고 생각하였고, 루피는 결단을 지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아니 나는 마리조아로 지금 가기로 결정했어. 더군다나 쌍디도 그곳에 잡혀있다고 들었고 나는 생명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 라고 말했고, 로우는 루피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잘 알았기에 뭐 어쩔 수 없는 건가 라고 말한 뒤 수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루피의 생명력을 대가로 한 치료술을 시전하기 시작하였고, 루피는 성지 마리조아로 향하는 이틀 동안 몸 상태를 완벽하게 회복합니다. 콩이 희생하여 루피, 조로, 샹크스 등이 무사히 알라바스타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하였고, 콩은 홀로 오로성 핑크스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워큐리, 세터는 전투불능 상태가 되었으며 며칠간 전투를 하지 못하게 되는 대가를 지불하며 자신들의 최종 페이지에 돌입하였기에 워큐리와 세터는 인간형으로 변한 채 콩의 배신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마스, 나스조로, 피터 역시 체력이 거의 다한 상태였고 핑크스 역시 만전의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왕급 전력이 무려 4이나 있었기에 콩 역시 이미 죽음을 각오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 그저 최대한 시간을 끌려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지으며 다른 녀석도 아니고 네 녀석이 배신을 하다니 네 놈만큼은 창조주들의 피를 잊지 못했을지언정 우리와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며 영원토록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게 해주려 했건만 세계정부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 녀석이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한 거지 라고 말했고, 나스조로는 이미 저 녀석이 피터를 공격한 순간부터 저 녀석 역시 처형 대상일 뿐이다. 그런 질문 따윈 이제는 의미가 없네 라고 말한 뒤 바코츠를 타고 빠르게 콩에게 접근하여 귀마 참변을 사용하여 콩의 복부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콩은 전신의 무장색 패기를 누른 뒤 무건개벽을 사용하여 자신의 무장색 패기를 극대화한 이후 나스주로의 공격을 막아서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콩은 나스주로의 공격을 막아서며 필연적으로 빈틈이 생겨나게 되었고, 빙크스는 곧바로 사생승천을 사용하여 콩의 하복부를 찔러버리는 데 성공했고, 콩은 주춤하며 뒤로 물러섭니다. 그리고 곧바로 피터와 마스가 다가와 동시에 콩을 공격하였고, 콩은 이들의 합공을 버텨내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공격을 허용합니다. 빙크스는 자신과 오로성의 합공을 맞은 콩을 보며 인간이란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자들이 많군. 주어진 권력을 누리지 않고 실체조차 없는 정의를 쫓다가 죽는다라. 당신도 그렇고 샹크스도 그렇고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콩은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되려 웃는 모습을 보이며 당연히 이해할 수 없겠지. 벌레 따위가 인간의 마음을 어찌 알겠는가 라고 말했고, 빙크스는 조금만 화가 난 듯한 웃음을 지으며 당신의 선택은 틀렸소. 전 전군 총수 콩. 밀짚모자가 고작 며칠 더 살아갈 뿐이요. 아무런 의미 없는 발버둥에 불과하다이 라고 소리친 뒤 콩에게 빠르게 접근하였고, 자신의 검 티폰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콩을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콩은 그 순간 공중으로 튀어올라 유니버스 임팩트를 사용하여 빙크스를 땅에 처박아 버리는데 성공했고, 콩은 아무런 의미 없는 발버둥이 될지 세계정부를 무너뜨릴 초석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라네 라고 말하였고, 빙크스는 그대로 땅에 처박히며 충격을 입습니다. 하지만 빙크스 역시 걸출한 강자였기에 당황하지 않고 다시 공중으로 도약하며 폐양색 패기와 참격을 동시에 방출하며 콩을 공격합니다. 또한 마스 역시 멀리서 파괴강선을 쏘며 빙크스를 지원했고, 콩에게 마스와 빙크스의 공격이 동시에 날아옵니다. 하지만 콩은 견무색 패기를 사용하며 마스의 공격을 피해냈고, 이후 자신의 양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뒤 그대로 빙크스의 폐양색 패기와 참격을 공중으로 쳐냈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콩은 채를 사용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나스주로에게 접근했고, 블루홀을 사용하여 나스주로를 땅에 처박으려 하나 나스주로는 초대기철을 사용하여 콩의 주먹을 막아냈고, 이후 곧바로 콩의 손을 베어버리려 합니다. 그러나 콩은 이를 예상하고 있었고 자신의 손의 무장색 패기를 극대화하며 나스주로의 공격을 막아섰고, 콩의 손은 잘려나가지 않고 조금의 상처만을 입습니다. 그리고 콩은 그대로 나스주로의 앞면에 방출 건파를 사용하여 나스주로는 치명상을 입으며 그대로 변신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 역시 전투불능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콩은 나스주로를 무리하게 공격하며 차마 방어에는 전혀 집중하지 못했고, 피터가 멀리서 다가와 그대로 콩의 왼팔을 뜯어먹어버렸고, 콩은 순식간에 한 팔을 잃게 됩니다. 콩은 한 팔을 잃게 된 이후 이제 대략 1시간 정도 지났나, 그래 이 정도면 멀리 떠났겠지 라고 말하며 복수하였고, 나스조로는 인간 형태가 된 상태로 이쯤 되면 밀짚모자 녀석은 확실히 놓친 게 되겠군. 정말 질기게도 살아가는군. 마치 온 세상이 그 녀석의 도주를 돕는 느낌이야 라고 말하였고, 어큐리는 하지만 결국 최후의 승자는 우리가 된다. 그것만큼은 믿어 의심치 못할 사실 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팔을 잃은 콩에게 접근하여 대금나소를 사용하여 거대한 손을 소환하며 그대로 콩을 찍어버리려 하였고, 콩은 공격을 막아설 힘도 없었기에 마스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며 그대로 거대한 손에 깔려버립니다. 그리고 빙크스가 사람 열매 모델 하데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콩의 생명력을 빨아들였고, 콩은 사실상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마스, 피터, 빙크스도 승리를 확신하며 공격을 멈췄고, 마스, 피터 역시 인간형으로 형태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잘 가시오 콩 전군 총수, 어리석은 선택을 한 대가를 치러야겠지. 지옥에서 당신의 선택을 평생 후회하며 살아가게 될 거요 라고 말한 뒤 자신의 검 티폰을 거두어 갑니다. 그리고 콩은 대기의 패자라고 해서 방심하지 말기에 언제 패자가 될지 모르니 라고 말하며 눈을 감았고, 콩은 더는 말을 할 힘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콩은 마지막으로 주마등을 보게 되었고, 젊은 시절에 콩이 해군에 입대하고 있었고, 그 시절에 콩은 세계의 악을 뿌리 뽑으며 정의를 관철하려 하고 있었고, 콩은 저 시절에 나에게 부끄럽게 되었구만. 하지만 마지막 선택만큼은 자랑스러운 것 같군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후 콩은 거프와 만나 젊은 시절의 거프를 수련시켜주는 장면을 보게 되었고, 콩은 거프 상명하복 따위 없었던 군인과는 어울리지 않았던 놈, 하지만 자식과 손자만큼은 잘 키워놨더군. 거프 마지막으로 함께 술이나 한잔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놈은 나에게 많이 실망했겠지. 세계정부의 개가 되어버렸으니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콩은 마지막으로 루피 얼굴을 보게 되었고, 밀짚모자 네 놈이라면 분명 세계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게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콩은 그대로 눈을 감으며 사망하였고, 콩은 세계정부의 배신자였기에 시체 수습을
호흡을 하는 이조차 없었고 알라바스타에서 씁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콩은 마지막 순간만큼은 자신의 뜻을 펼쳤기에 그야말로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바스는 콩을 쓰러뜨린 뒤 곧바로 이모에게 연락하여 이모님 죄송합니다. 콩이 배신하는 바람에 밀짚모자를 놓쳤습니다. 허나 그 녀석도 큰 부상을 입은 상태 당장은 무얼 하기 힘들 겁니다. 곧바로 추적한다면 숨통을 끊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했고 이모는 우선 빙크스와 함께 복귀하도록 어차피 이 녀석들은 그 모습으로 싸웠다면 며칠간 전투불능 상태가 될 테니 알라바스타에서 회복을 하고 복귀해도 좋다. 라고 말했고 오로성은 며칠간 알라바스타에서 머무르며 몸 상태를 완전히 회복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밀짚모자가 성지 마리주아로 향할지 모르는데 저희가 복귀하지 않아도 그분께는 누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며 혹여나 이모가 루피에게 당할까봐 걱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세터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그분의 전력은 우리가 감히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 또한 성지 마리주아는 신의 기사단과 미지의 전력들이 주둔 중 부상을 입은 밀짚모자 따위는 개미나 다름없다. 라고 말합니다. 한편 이모는 꽃의 방에서 나비와 함께 루피의 숲에서를 바라보며 조이보이 이 녀석이라면 분명 성지 마리주아로 올 테지. 고로 밀짚모자 역시 성지 마리주아에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녀석들의 그 결단력은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을 잡지 온전치 못한 상태로 내게 덤빈다면 패배를 면치 못할 테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루피의 숲에서의 칼 한 자루를 꽂은 뒤 조만간 나타날 루피와의 대결을 본격적으로 준비합니다. 드래곤의 에그헤드 섬에서 세계 정부와 맞붙은 이후 루피, 고대로버, 베가펑크, 거인족의 도움을 받으며 무사히 에그헤드 섬에서 빠져나오는데 성공했으며 고대병기 우라노스를 지켜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곧바로 혁명군의 두 번째 거처인 레볼루션 섬으로 향하였고 그곳에서 세계의 정세를 살폈고 드래곤은 루피와 샹크스가 알라바스타에서 오로성과 격돌했으며 조로 역시 알라바스타로 향했다는 소식을 입수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결국 그 녀석을 잡지 않는 이상 이런 자잘한 소모전이 계속 이어질 테지. 병력면에서나 물자면에서나 이러한 소모전은 우리에게 불리하다. 오로성이 성지 마리주아를 벗어난 사이 성지 마리주아를 습격하여 세계 정부의 왕이라고 불리는 자를 제거한다. 다만 이 작전은 속도가 생명이기에 나와 사부를 제외한 혁명군은 이곳에서 주둔한다. 라고 말했고 사부는 곧바로 짐을 챙기며 전투를 치를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이완코브는 간부들이라도 같이 가는 게 어떻겠냐블 당신 둘만 보내기에 너무 위험하다고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우리가 죽으면 혁명군을 이끌어갈 사령관이 필요하다. 이완코브, 핵, 카라스, 몰리, 벨로베티, 린드버그 이곳을 믿고 떠나가마 라고 말하며 죽음을 각오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 이완코브는 진중한 표정을 지으며 당신이 없는 혁명군은 존재할 수 없다블 부디 무사귀한 하기를 빌고 있겠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과 사보는 곧바로 작지만 매우 빠른 선박을 타고 어인섬으로 향합니다. 또한 루피 역시 어인섬으로 향하고 있었고 세계정부와 루피를 필두로 한 동맹군의 대결은 더욱 고조되어 갑니다.